지난 시간에는 페이지 구성을 저희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책 표지하고 아래에 있는 페이지들 중에서 그 여러 개의 페이지가 구성됐을 때 섹션을 만들어서 그 섹션마다 어떤 색깔을 표시하는 방법까지 책갈피처럼 이렇게 섹션 표시를 미리 해두면 전체적인 페이지 구성을 하고 편집하는 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진 같은 걸 넣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페이지 전체를 섹션별로 편집하고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방법까지 공부를 같이 해봤었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서 오늘은 직접 책 표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책 표지도 만들어 보고 내용도 간단하게 구성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혹시라도 페이지 구성의 동영상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저번에 메일로 보내드렸던 우리가 3일차 강의 1번, 2번 동영상 파일을 꼭 반드시 숙지하고 이 학습에 참여하시면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번에 만들었던 책 페이지 구성해놨던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블 클릭을 했죠. 제가 지금. 그러면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열릴 겁니다. 우리는 새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저희가 저장해놨던 인디자인 파일, INDB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저희가 저장했던 곳을 안다면 직접 열기 해도 되겠습니다. 열기. 이걸 클릭해도 됩니다. 사실은. 자, 저는 사진 전용 드라이브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 저장해놨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자기가 저장해 놓은 폴더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진 전용이라는 드라이브 안에다가 작품집 분여지간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지금 저는 계속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사진도 지금 여기에 필요한 사진들이 저장이 돼 있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분여지간 이 안에는 사진방도 있고 기타 이미지, 작품 이미지 1, 2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인쇄를 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의 속성이 여러분들이 RGB 컬러로 저장이 되면 색상 지원이 전체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속성을 어디서 포토샵에 가서 속성을 CMYK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제가 제공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파일을 바꾸다 보면 파일 용량이 커지세요. 많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파일들만 CMYK로 바꿔서 일단 작업을 시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파일들을 다 바꿔놨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여기에 들어와서 저번에 작성해놨던 파일은 이것입니다. 이게 인디자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구성해놨던 파일이죠. 이걸 갖다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게 무슨 뭐 글꼴이 지금 누락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만들 때 썼던 그 글꼴이 여기서 지원이 안 되나 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바꿔서 쓰면 되니까요. 상관없어요. 닫기 이런 거 나오면 되게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이지 패널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마스터는 그대로 있고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 제목 여기가 뭐죠? 여기 위에 있는 곳이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책 표지가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이 뭐라고 그랬죠? 책 날개고요. 여기는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가 책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D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늘 구성을 한번 하고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페이지는 보통 뭐를 하냐면 컨텐츠 같은 거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차례, 뭐죠? 목차 같은 걸 여기다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페이지가 작품 사진 작품집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어떤 섹션 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봄, 아니면 여기는 여름, 여기는 가을, 여기는 겨울, 이렇게 해서 섹션 표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도록. 봄은 여러분 생각하시려면 컨트롤 키를 2개 누르면 2개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요. 클릭, 이 2개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클릭 눌러서 페이지 특성에 들어가면 색상 레이블이라고 해서 봄색이 보통 이런 색입니까? 자, 녹색.
이게 봄입니다. 얘는 여름으로 하겠습니다. 두 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지금 바꿔놓은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여름은 우리가 보통 이제 파랑색 이런 걸 여름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을은 이 색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얘가 얘가 봄이군요.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선택을 했네요. 여기 가서 색상 네이버를 봄은 녹색으로, 여름은 파랑으로, 여기가이군요. 여기가 컨트롤 키 누르면 두 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페이지 특성에서 여기가 파랑으로 바꾸면 여름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얘가 가을이 되겠네요.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가을은 내가 보통 금색, 주황색 이런 것들을 가을 단풍색으로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겨울입니다. 이거 겨울. 컨트롤 키 누르고, 자, 페이지 특성에 가서 겨울은 좀 따뜻해야 되니까 따뜻한 색으로 해야 되겠다. 분홍색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섹션 페이지로 나눠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12, 13, 14, 15, 16, 17 이렇게 와야 되겠죠. 여기 중간에 누락된 건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뒤에다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페이지 만들기 그러면 여기가 14페이지, 15페이지가 만들어지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메꿔 가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21쪽 나올 때까지. 여름 페이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가을 페이지도 그렇게 많이 메꿔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나중에 계산이 저 페이지가 완전히 구성이 되겠잖아요. 자, 여기는 A 마스터가 적용이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 1페이지부터는 A 마스터가. 그러니까 마스터 안에다가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A 마스터가 돼 있는 부분은 전부 페이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A 마스터. 근데 책 표지는 제가 책 표지 부분은 마스터를 빼버렸잖아요. 마스터 빼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택하고서 여기 페이지, 여기 마스터 없음이라는 걸로 이걸 제가 이제 적용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페이지 번호가 안 나옵니다. 여기는. 자, 지금부터 저는 책 표지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거 선택하면 여기에 대한 거를 줄일 수 있죠. 크기를. 자, 이거 선택됐어요. 줄이려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여기 페이지 패널 하단에 보면 맨 왼쪽에 보면 페이지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커스텀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직접 숫자를 줄 때는 여기는 안 써도 되고 폭만 반쪽으로 줄이겠습니다. 왜? 책 날개는 반 페이지 정도로 보통 만드니까 91로 쓰면 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여기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페이지가 뭐냐면 여기다가 책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 페이지세요. 여기가 아니군요. 맨 위로 가야 되겠네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책 날개고 여기가 책 등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책 등은 보통 1.5cm에서 2c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종이 질이라든가 종이 두께라든가 페이지 수라든가에 따라서 여기는 계속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다 1.5cm를 주려고 하면 여기 여백이 왼쪽도 2cm, 오른쪽도 2cm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기가 이거 4cm가 띄워져 있어서 1.5를 만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여백을 먼저 줄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백이 없어야 돼요. 여기가. 이걸 선택해 놔야 됩니다. 자, 여백을 없애려면 레이아웃에 와서 여기가 여백 및 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선택되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으로 만들면 없어집니다. 이거 다 입력할 필요 없이 하나만 입력한 다음에 여기 클릭하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얘가 눌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클릭해 볼까요? 다 0으로 됐잖아요. 이걸 누른 순간에 얘는 여백이 얘 페이지만 없는 거죠. 얘만. 요걸 책 등을 만들 겁니다. 자, 사이즈를 줄인다 그랬죠? 여기서 사이즈 줄이는 거예요. 페이지 크기 편집이에요. 자, 이거 눌러서 커스텀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용자 정의입니다. 직접 사용자가 준다는 얘기죠. 여기다 15mm 쓰면 1.5cm의 책 두께가 되겠죠. 2cm 띄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20mm입니다. 20mm. 20mm 정도는 보통 만들지 않습니까? 2cm 정도?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시집 같은 거, 시집이라든가 이런 책을 만들 때는 15mm 정도로 만들죠. 그래서 15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은 여기가 15mm로 만들어집니다. 자, 눌러볼게요. 15mm로 여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이게 이동하면 이동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화면이 가득 차게 보려면 어떻게 하죠? 컨트롤
잘 봐야 돼요. 컨트롤 숫자 0을 누르면 이게 가득 차게 보입니다. 여기가 사이즈가 딱 맞게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돼지가 4장이 다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3가지를 누르고 숫자 0을 누르면 이 돼지 4개가 다 보이겠습니다.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여기 안에서 다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크기를 여기 사이즈가 위아래를 딱 맞추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숫자 0 누르면은 한 페이지가 딱 보이겠습니다. 단축키로 외우는 게 좋겠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책 등부터 만드는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 등입니다. 책 등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선택이 돼 있어요. 이 책 등에다가 색깔을 미리 넣을 수도 있는데 색을 넣기 전에 글씨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T자가 있어요. 이 T자를 보면 글씨를 쓰겠다라는 뜻이죠.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T자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여기 조그만 화살표가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누르면은 이렇게 확장 버튼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는 가로로 글씨를 쓰겠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세로로 글씨를 쓰겠다는 뜻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책꽂이에다 꽂아주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가로로 쓴 것도 있고 세로로 쓴 것도 있으세요. 여러분 책을 한번 잘 보시면은. 근데 가로로 썼을 때는 어떻게 쓰고 세로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는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가로 문자입니다. 누르고 나서 이렇게 그립니다. 대충 그려요. 손 놓지 말고 이렇게 사이즈가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을 때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 책 제목을 2018 가을 여행 여기다가 아버지와 딸 가을 여행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가을 여행. 근데 이거를 좀 띄어쓰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기를 띄어쓰기를 해야죠. 아버지와 딸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해줘야죠. 그냥 가을 여행 드래그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한 게 좋잖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한 20포인트로 지정을 해볼까요? 여기다 드래그를 해서 그냥 20으로 하고 엔터를 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20포인트로 이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22포인트로 할까요? 너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22 엔터. 그럼 맞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선택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테두리의 점이 앵커 포인트가 찍히죠. 조절점이. 그 우측 하단에 보면은 모서리가 있어요. 가만히 되면 양쪽 화살표가 대각선으로 생기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사이즈가 탁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회전. 이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회전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요거를 이렇게 되면 꼬부라진 화살표가 생기면 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Shift 키 누르고 돌리면 이렇게 15도씩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요거 15도씩. 30도씩 돌아가네요. 아니죠. 45도씩. 요거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놔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컨트롤 Z요. 되돌아갔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컨트롤 Z를 누르면 되돌아가죠.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걸로 해도 되겠죠. 우측 회전. 오른쪽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좌측 회전. 근데 이거 안 나타난 경우 있어요. 이거는 선택 단추가 눌러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선택 단추. 한번 이게 밖에다 누르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또 다른 게 선택이 되면 이거 안 보이죠. 선택 단추가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이거 활성화가 되죠. 그 상태만 누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거를 갖다 놓을 때 가운데서 붉은색 선이 생기면 가운데 선이 생긴 상태로 놓으면 정 가운데로 놓은 거랑 마찬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다 복사를 한번 더 할까요? Alt 키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하나 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는 거죠. T자로 글씨를 써야 되니까요. 앞에서 해도 되고 뒤에서 해도 되고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이거 하나 안 지워졌죠?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되세요. 이렇게 지우면은. 자, 여기다가 2018 아버지와 딸 가을 여행이라고 썼죠. 제가 부녀지간이라고 썼잖아요. 여기다가 부녀지간 이렇게 썼는데 이걸 한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를 한자로. 그럼 이 한자로 쓰려면 여기다 쓰지 말고 워드 같은 걸 열어요. 여기다 한자로 바꾸기 어려우세요. 여기서 글자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바꿀 수는 있는데 아니 불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녀지간이라는 거 하려면 워드 같은 걸 직접 열어요. 이 상태에서 부녀지간이라고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보면 이게 분여가 나왔잖아요. 이거 한자로만 바꿔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한자로만.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한자로만 바꿔지는 거죠. 확인. 이렇게 됐잖아요. 지간이란 말도 드래그 한 다음에 이거 바꿔야 되는데 여기 지간이란 말이 안 나와 있어서요. 여기 정확한 말이 안 나와 있으세요. 닫기. 한 글자씩 바꾸는 게 좋아요. 일단 안 나왔을 때는 한자키. 지자가 갈지자를 쓰거든요. 간자는 여기다 누르면은 간자가 요 사이간자가 나왔죠. 사이간자가. 이거 쓰면 되세요. 아버지와 딸 사이란 얘기죠. 이걸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카피. 컨트롤 C를 눌렀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다 컨트롤 V 누르면 얘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놨기 때문에.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아니, 블록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우스로 선택 단추죠. 선택 툴을 눌러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마우스가 포인트가 돼야 되죠. 더블 클릭하면 이게 사이즈가 꽉 맞게 줄어듭니다. 자, 이 상태로 놔둬도 되겠잖아요. 이 상태로. 근데 Shift 키 누르고 내리면 직선으로 내려와요. 직선으로 이렇게. 여기다 마크 하나 넣어놓을 거예요. 마크. 어떻게 넣습니까? 파일에서 우리가 그림을 가져오니까 가져오기 해야 돼요. 가져오기. 그리고 여기 앞에 가면은 내가 여기서 이미지 안에 가면 여기가 있나요? 여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아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드라이브가 있었는데요. 여기 있죠. 사진 전용 드라이브에 분여지간 안에 있었죠. 여기 이미지가 있고요. 기타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 가면 제가 기타 이미지를 따로 넣어놨죠. 다른 것들을. 근데 여기 보면 서명이 아니라 마크라고 하나 있죠. 이런 마크를 보통 이렇게 넣죠. 출판사 마크를 많이 넣거든요. 여기다 그리려고 하면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리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럼 요걸 갖다 그대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걸 가운데 딱 잡아서 이렇게 선이 생길 때 놓으시면 정확한 가운데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크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줄여도 돼요. 이렇게. 이게 줄이면은 이게 찌부가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크기에서 원래 크기 컨트롤 Z로 가야 돼요. 이게 원래 크기예요. Shift 키 누르고 줄이는 거예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줄이면은 사이즈가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테두리만 줄어들었고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는 안 줄어들었거든요. 여기 보실까요? 여기가 테두리가 잘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가 사각형인데 그때는 그 선택을 해놓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클릭을 누르면 여기가 맞춤이란 게 있어요.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라고 누르면 이 비율에 맞게 사이즈가 딱 줄어드세요. 여기서 눌러서 선이 생길 때 놓으시면 되세요. 선. 그러면 중앙에 딱 배치가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이거 더블 클릭하면 최대한 커지는 거예요. 원본 크기로. 손바닥을 더블 클릭을 하면 사이즈에 딱 맞게 보이기도 하죠. 컨트롤 제로하고 똑같죠. 컨트롤 0 눌러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로형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가로형. 세로형은 그럼 어떻게 만들까? 세로형은 이걸 제가 지워 보겠습니다. 요거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 다 선택이 됐죠? 딜리트. 자, 이제 여기 T자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확장 버튼이 된다 그랬죠. 세로 문자 도구가 있잖아요. 세로 문자 도구. 이거는 세로로 그리셔야 돼요. 세로로. 세로 문자 도구니까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죠? 2018 가을 여행. 아버지와 딸이 되겠죠. 여기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 자체에다가 아까 22로 있잖아요. 여기가 22니까 드래그 해야 되겠네요. 22 엔터. 그럼 22로 만들어졌죠. 여기가 지금. 그러면 사이즈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블 클릭을 여기 모서리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안 되면 이쪽에서 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대각선 될 때 줄어들었죠. 그럼 요거 갖다가 가운데다 정확히 놓으시면 되겠죠. 제가 요즘 빨리 하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 분여지간이라는 한자를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이걸 복사를 먼저 해놓고요. Alt,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T자를 눌러서 이거 수정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드래그를 하면 여기 이렇게 지워진 상태가 되죠.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거에서 이거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C 눌렀죠. 다시 인디자인.
깜빡깜빡하고 있죠. 여기서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분여지간이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이즈를 좀 줄여야 돼요. 자, 모서리에서 더블 클릭. 그럼 줄어들었죠. 그럼 이거 갖다가 Shift 키 누르고 내려야 직선으로 내려와요. Shift 키 누르고 내리면은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크 넣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파일에서 가져오기. 그래서 마크를 하나 가져왔죠. 이 마크를. 제가 좀 빨리 하고 있죠. 드래그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요. 너무 크면 아까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맞추면 간단하죠. 드래그해서 여기 앞에다 딱 배치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글씨체도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돼요. 글씨체도. 이것도 어떻게 해서요? 드래그하면 돼요. T자를 눌러서 드래그하면 글씨를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명조체잖아요. 명조체인데 조금 여기 멋있게 만들려면 이렇게 클릭하고 좀 기다려야 돼요. 이 글씨체가 나오세요. 자, 글씨체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글씨체가 늦게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글씨체가 나와요. 나왔죠. 그럼 눌러서 마우스 이렇게 쭉 대면은 한자 글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자 글씨가 따로 있으세요. 이렇게 이런 글씨가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중간에 글자가 하나 안 바뀌어지네요. 그러니까 글씨 지원이 안 된다는 뜻이군요. 그게요. 다른 거 눌러볼까요? 이것도 안 된다고 나오네요. 글씨가 이렇게 안 되는 글씨가 있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간자가 지금 안 되네요. 간자가. 그러면 뭐 되는 글씨가 있겠죠. 이것도 안 되고. 눌러보면 돼요. 이 한자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되는 글자체로 뭐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네요. 한자가. 그냥 그대로 뭐 안 되면 써야 되겠죠. 글씨를 쭉 드래그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 되는 것들이 간자가 안 되네요. 간자가 왜 글씨가 안 되죠? 간자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되는 글씨는 일반적인 글씨는 다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이쁘게 쓰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건 글씨가 바뀌어지네요. 이거는 지금 바뀌어졌죠. 그럼 이걸 이대로 써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미리 보기가 있잖아요. 미리 보기. 누르면 선도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여기가. 근데 여기다 색깔 같은 거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시 표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우리가 돌연상 같은 게 보여야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색깔을 뒤에다 백그라운드 색깔을 넣고 싶으면 도형을 하나 그려요. 이게 사각형 도형이에요. 누르면 여기 모서리에서부터 그리는데 여기 돌연선부터 그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사이즈 딱 맞도록 그리는 거예요. 돌연선까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을 주면 돼요. 여기가 색이에요. 여기가 색. 여기가 색이잖아요. 색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파란색 계통으로 주겠다. 사이언 계통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거 주면 이 색깔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색을 만들어서 써도 돼요.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돌아가면 하나 복사해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견본을. 이런 식으로. 견본이 여기 있잖아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 이런 색을 여기다가 뭐 52 숫자를 알면 제가 이 표를 하나 나중에 나눠 드릴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주면 여기 있는 색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색이 지금. 이 색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뭐 5로 주면 색이 바뀌어져요. 색이 바뀌어지잖아요. 자, 이 색을 만들었죠. 근데 이 색을 갖다가 색깔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을요? 이 색이잖아요. 이 색을 빼게 되면 이렇게 색이 옅어지죠. 그렇잖아요. 여기 선은 없을 거예요. 선이 여기 나오게 되면 검정색으로 선이 나오는 게 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여기 선을 눌러서 없음이라고 눌러주면 되세요. 이렇게. 그럼 선은 없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색깔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직접 선택 툴로 이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뒤에 글씨가 숨어 있는 거예요. 색깔 뒤로. 그러니까 글씨가 지나지 않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클릭을 해요. 얘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뒤로 보내는 방법은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배치라는 게 있어요. 배치.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면 돼요.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 색깔이 어때요? 딱 나오잖아요. 여기가. 자, 이제 여기에 표준으로 놓고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책 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맨 뒤쪽에 D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자, 어떻게 넣는다고요?
여기를 보시면 그림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중간에 저장해 놓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저장을 안 하면 날라가 버리세요. 날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이거 파일 이름은 저장해 놨지 않습니까? 실전 페이지 구성이라고. 근데 이거를 제가 다른 이름으로 그냥 저장을 해서 페이지 구성은 놔두고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지 만들기라고 할 거예요. 표지 만들기. 요거를 실전 여기다가 뭐라고 만든다고요? 표지 만들기라고 쓸 거예요. 표지 만들기 이렇게 썼어요. 표지 만들기로 이제 여기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전 문서는 어떻게 되죠? 페이지 구성은 처음에 열었던 대로 페이지 구성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서에 지금 바뀐 문서들이 전부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저장을 해야 돼요. 실전 표지 만들기로 바뀌어졌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서를 꺼내려면 실전 표지 만들기라고 이 파일을 꺼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맨 뒷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미리 우리가 크기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먼저 이렇게 여기다 사진을 넣겠어요 라고 해서 그걸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먼저 어떤 형태를 만들어 두겠다라는 뜻이죠. 돌연선부터 만들어서 여기 사이즈가 딱 맞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돌연선까지. 자, 여기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돌연선까지 만들었죠.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사진을 넣는 거예요. 사진을 넣으면 단축키가 뭐 있어요? 컨트롤 D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저장된 게 이미지에 들어있어요. 이미지에 작품 이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소래 생태공원 공원 풍경이니까 풍경에 들어가서 저는 요 사진을 넣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진 요거를 달이 있는 사진 요걸 넣을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걸 넣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걸 넣어야 되겠다. 이걸 넣을게요. 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본 크기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이 크기보다 커지면 안 되세요. 커지면 이 그림보다 작은 모양으로 들어가야지. 형태를 보세요. 이 모양이 있죠. 지금 엉성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정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넣을 때 이 크기보다는 작으면 좋지 크면 안 되세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종이가 크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요거를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면이 작아져요.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죠. 컨트롤 마이너스 작아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근데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더하기를 누르면 커져요. 점점 이렇게. 컨트롤 마이너스를 딱 눌러서 좀 작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잠깐 닫아보죠.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페이지 다시 열면 돼요. 좀 이따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진의 크기가 원래 얘가 얼마 크기로 돼 있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사진의 테두리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선택도구예요. 선택도구. 이걸로 가운데쯤 가만히 대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테두리가 보입니까? 얘가 사진 크기예요. 사진. 이 크기를 만들어 놓고 이걸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우리 최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고 싶어서 저한테 그 메시지 보내셨잖아요. 이 사진 크기 줄이는 방법을 Shift 키 누르고 줄인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선생님. 요거 밖에다 누르면 이게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눌러봤자 이게 사진 크기가 안 보이세요. 이 테두리예요. 테두리. 이거는 박스 크기예요. 프레임 크기예요. 그러면 사진의 크기는 어떻게 본다고요? 넣고서 이거를 가운데다 대면 손바닥 모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클릭을 해보면 이게 사진 크기예요. 이 테두리 보이십니까? 이때 요걸 모서리를 그냥 줄이면 사진이 이렇게 가로 세로가 균등하게 줄어들지 않고 찌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각선일 때 이거 대각선 잘 봐요. 대각선이죠.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안쪽으로 밀면 여기 오버되면 안 돼. 여기 사진 빠져버리면 안 되죠. 여기 테두리 안에가 있어요. 밖에가 있어야죠. 누르면 이만큼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 이게 아까 이 뭐가 안 나왔죠? 이 나무가 안 나왔는데 지금 나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도 마치 좀 내려도 돼요. 이 상태에서는 사진이 움직여요. 사진이. 잘 보세요. 사진이 움직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요거 갖다가 Shift 키 눌러서 여기서도 줄일 수 있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이거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그거보다 올라가면 안 되고요.
요 사이즈가 이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대한 줄인 거예요. 이 가로 사진을 세로로 집어넣으니까 일부분은 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여기 나무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죠. 저는 해를 갖다 여기 일출해거든요. 해를 중간쯤에 넣어놓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이걸 움직여서 해를 중간에다 갖다 놨죠. 그리고 저는 이걸 D페이지로 완성을 할 겁니다. 이거보다 줄어들면 안 돼요. 이제 커지는 건 더 커져요. 커질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확대될 때 이거 여기밖에 안 나왔잖아요. 자, 이 상태로 확정을 하려면 밖에를 갖다 눌러요. 이 밖에 테두리 밖에다 누르면 없어졌죠. 자, 이거 화면 가득 크게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화면 가득 차게. 컨트롤 숫자 0이에요. 컨트롤 숫자 0.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밖에다 선택을 하면 지금 사진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프레임 선택이에요. 프레임 선택이죠. 이거 손바닥 모양일 때 클릭하면 얘가 사진이에요. 사진. 아직까지 사진이 여기까지 되어 있다는 거죠. 높이는 대강 맞지만 이게 가로 사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숨겨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좀 이해가 가세요? 자, 이거를 사진의 외곽선을 전체 보려면 화면이 좀 줄여야 돼요. 줄여야.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사진 크기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지금 이 세로폭이 맞았기 때문에 저기 형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모양이 좋은 쪽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안 보이게 하려면 밖에다 누르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누르면 프레임 선택이고 손바닥 모양으로 누르면 사진 선택이에요. 그리고 더 줄이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약간 더 줄일 수 있겠죠. 이동할 수 있어요. 손바닥 모양에서는 사진이 이동되는 거예요. 사진이 지금. 좀 이해가 가신가요? 자, 됐어요. 밖에다 눌렀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에 우리가 이 사진 넣은 거 있잖아요. 요거에 우리가 요게 너무 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D페이지니까 약간 저는 희미하게 넣을 거예요. 희미하게. 그래서 오파시티를 약간 빼겠습니다. 사진이 옅어지죠. 왜냐하면 D페이지이기 때문에 약간 옅게 넣어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글씨 쓰고 싶으면 나중에 써야 되거든요. 글씨가 도드라지게 나오려면 진하면 안 나오죠. 약간 옅어져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저는 맨 D페이지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D페이지하고 뭐를 했죠? 책 등을 했죠. 이제 여기에 책 날개하고 전면 페이지 이거는 제가 사진 한 장으로 그냥 넣겠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사진 넣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프레임을 먼저 해놓은 게 좋으세요. 여기 딱 사이즈에 맞도록 들어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갖다 줄여두면 좀 그러니까 이 프레임 가지고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맨 끝에서부터 도련선에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 도련선에 딱 맞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이 사이즈가 도련선까지 그려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드래그를 꼭 여기서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프레임이 됐기 때문에 계속 프레임이 그려져요. 지금 드래그 하면. 그래서 여기 선택 도구로 누르면 프레임은 이제 안 그려지죠. 선택 도구로 누른 다음에 사진을 불러와야 됩니다. 파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져오기. 자, 이제 이 사진을 넣는 게 아니라 저는 작품 이미지 중에서 이 주인공들 사진을 넣을 거예요. 주인공들 사진. 여기서부터. 작품 이미지 1회가 있어요. 여기가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맨 뒷쯤 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 사진으로 넣을 만한 게 어떤 게 있나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얼굴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진을 좀 넣으면 좋겠죠. 이런 사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넣어서 열기.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원본 사이즈예요. 원본 사이즈. 이게 원본 사이즈가 사람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숨겨져 있는 사진 부분이 있겠죠.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운데 손바닥 모양으로 바뀔 때 클릭을 하면 지금 사진 전체 크기가 여기는 볼 수 있죠. 여기 뭐 생겼잖아요. 오른쪽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좀 화면을 축소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됐을 때는 사진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이렇게 사진이 움직이잖아요. 손바닥 모양일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요. 손바닥 모양으로 내리면 되세요.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내렸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줄일 때 그냥 줄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찌부가 돼버리세요. 얼굴이 이렇게요. 컨트롤 Z 되돌아갔어요. Shift 키 눌러야 돼요. Shift 키 누르고 모서리에다 대고 나서 요걸 줄이게 되면 사람 모양이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줄일 수 있어요. 줄일 때 Shift 키 누르고 여기보다 올라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세로 폭이기 때문에 세로 폭.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손바닥 모양일 때 돼요. 손바닥. 이게 책 날개니까 책 날개에 사람이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좀 이동하면 돼요. 방향키로 움직여도 돼요. 방향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세요. 방향키로 움직이면. 자, 이제 책 등에는 사람이 안 들어왔으니까 요대로 그냥 구성을 할 거예요. 요대로. 나 요대로 할 거다. 그러면 이 선택 툴 상태에서 밖에다 누르면 딱 고정이 되세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거 누르면 뭐라고요? 프레임 선택. 요거 사람 모양. 이거 누르면 사진 선택이에요. 사진 선택.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밖에다 누르면 이제 된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컨트롤 숫자 0 누르면 사이즈 맞게 딱 만들어지죠. 이 상태가 됐죠. 그럼 여기다가 글씨를 하나 넣으려고 그래요. 제가 글씨 넣고 싶은 글씨가 화양연화라고 있어요. 화양연화. 근데 이게 여기 밑에가 좀 더 내려가야 되겠다.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다시 좀 수정을 해볼까요? 자,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고요. 손가락 모양이 됐을 때 누르면 Shift 키 누르고 좀 확대해도 돼요. 여기 좀 확대해도 되죠. 왜요? 확대도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진이 아까 엄청 컸잖아요. 처음에 모양 볼 때. 이거 눌러서 좀 내리면 되세요. 그럼 여기 신발 모양이 더 내려갔죠. 이렇게. 그러면 위에 공간이 이만큼 생겼잖아요. 위에 공간이. 더 내릴 수도 있죠. 신발을 잘라버리게. 이렇게. 그럼 여기에 공간이 이만큼 더 생겼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더 내려줄 수 있어요. 아직.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요. 지금요. 여기가. 더 내려줄 수 있어요. Shift 키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가 이만큼. 자, 이 상태로 제가 밖에다가 누르면 확정이 됐죠. 컨트롤 숫자 0 누르면 화면 확대가 딱 돼서 보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글씨를 넣으려고 해요. 글씨를 뭘 넣을 거냐면 제가 캘리그라피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걸 넣을 거예요. 파일에서 가져오기. 여기다가 제가 앞에 들어가 보면 이미지에 들어가면 기타 이미지라고 있죠. 여기다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화양연화라고 글씨를 썼는 테두리를 흰색으로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제가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시간 되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지금은 그냥 이걸 가져올 겁니다.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 자, 이걸 가져오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드래그를 먼저 해서 아까는 프레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프레임으로 딱 들어갔죠. 근데 지금 프레임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겼죠. 글씨가. 좀 더 크게 누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표지만 커졌지 여기 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클릭 눌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맞춤이 있어요.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이거 누르면 글씨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여기가 지금 사이즈가 여기 안 맞잖아요. 지금 안 맞으니까 봐보시죠. 맞춤을 하면 다시 들어갈게요.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 프레임 채우기. 프레임 채우기가 맞을 텐데 이게 안 커지네. Shift 키 누르고 켜야 가로 세로 비율이 맞아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 테두리다 누르면 지금 이게 맞거든요. 원래 그려진 게 지금 이게 약간 움직여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맞아요. 프레임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우클릭 눌러서 맞춤이 있어요.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그러면 여기에 딱 맞거든요. 이 상태가 이렇게. 그럼 글씨를 약간 위로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글씨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다른 거 넣고 싶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겠죠. 뭐 저자 뭐 이름 쓰고 싶으면 누구라고 쓰고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뭐 하나 넣을 거냐면 이 아이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걸 넣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파일에서 가져오기. 가져오기라 눌렀죠. 이거를. 가져오기를 누른 다음에 이건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갖다가 이거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도 되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다 대면 약간 회전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회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회전을 해놨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자 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개체예요. 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개체를 누른 다음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 이 효과에 가면 여기가 그림자가 있죠. 이 그림자를 누르게 되면 미리 보고 체크가 돼 있어요. 이 그림자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불투명도를 좀 줄이거나 여기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기다가 불투명도를 줄이거나 밝기가 있을 텐데, 자 여기 보면 거리도 있고 거리가 있죠. 불투명도를 줄이면 되나요? 색깔이 색깔이 줄어드네요. 요 색깔이 살짝 없어지지 않습니까? 요 자체로 지금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해. 이게 여기 저기 때문에 그러군요. 이게 약간 불투명도가 이제 줄어들었죠. 여기가 요 색깔을 약간 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게 약간 올려도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그림자가 약간 생겼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요거를 밑에다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아래쯤에다가. 근데 잘린 것처럼 보이죠. 이거 누르면 우클릭 눌러서 맞춤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하면 딱 모양이 보입니다. 이 상태로. 자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뭐 글을 더 써도 되고요. 너무 글을 많이 쓰면 또 보기 싫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아버지와 딸 여기다 글씨를 좀 써도 되겠죠. 여기다 위에다 글씨를 조그맣게 써도 되고요. 글씨를 한번 여기다가 좀 조그맣게 써볼까요? 여기다 2018 가을여행 부녀지간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 글씨에다가. 근데 이 글씨가 너무 크면 Shift 키를 누르고 좀 줄여요. 이렇게 줄어들었죠. 여기까지.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클릭하고 맞춤으로 가셔야 됩니다. 맞춤으로 가야 돼요. 자, 이 크기 사이즈를 다시 한번 조절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좀 줄인 다음에 우클릭 눌러서 맞춤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그러면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움직여 이게 겉 테두리가 이렇게 안 보인 부분을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좀 확장시켜 놓으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제가 약간 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쓸 겁니다. 글씨를 흰색 글씨로 써도 되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아래쪽에다 하고 글씨를 위에다 써볼까요? 위에다가 자 한번 써보도록 하죠. T자를 이걸 있습니다. T자 이거 여기 있는 거를 갖다 써도 되겠는데요. 이거 아버지와 딸이라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선택 툴로 이걸 복사합니다. Alt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이쪽으로 빼면 Shift 키는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빼면 그냥 왔겠죠. 여기가 잠깐만요. 왜 이게 오지 않죠? 자, Alt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복사가 됐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여기다 두면 글씨가 이쪽으로 왔겠죠. 근데 글씨 색깔이 여기 맨 위로 올려볼까요? 이거를 맨 위로 가져오기 할 수 있죠. 배치가 있어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럼 글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요 뒤로 숨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자체가. 얘도 마찬가지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죠. 배치가 있어요. 배치. 맨 앞으로 와 있어요. 색깔은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여기다가 글씨를 요 부분을 지울 거예요. 가로쓰기로 일단 문자 도구가 있는데 가로쓰기로 선택을 한 다음에 요 2018은 지울 거예요. 이렇게 가을여행 아버지와 딸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녀지간이라는 말도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다가 요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카피합니다. 카피했어요. 이거 선택하면 이거를 좀 더 늘릴 수 있거든요. 크기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 다음에 T자를 선택해야 글씨는 붙일 수 있어요. 이거 깜빡깜빡 하죠. 여기서 컨트롤 V. 그러면 글씨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부녀지간이. 그럼 요거를 글씨를 좀 진한 글씨로 해야 되겠다. 진한 글씨로. 그래서 이 글씨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래그해서 글씨를 좀 드래그해서 바꿔보죠. 여기가 이제 글씨체지 않습니까? 이거 누르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글씨체가 모아져요. 이 글씨체가 이렇게. 근데 왜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요? 이 문서에서는 하나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걸 지우면은 모두가 나오겠죠? 여기가 글씨체가 이런 거 뭐 사용하면 되겠죠. 글씨체를 예쁜 거 써야 돼요. 예쁜 거를.
산돌 글씨체가 좀 이쁜데요. 그냥 산돌의 향기를 한번 써보죠. 이 글씨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나눔 명조로 쓸까요? 그냥 가장 간단한 걸 써보죠. 나눔 명조. 나눔 명조 볼드가 있어요. 볼드. 나눔 명조를 쓰니까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나눔 글씨체가 나눔이라고 쓰니까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 자체에서. 자, 나눔 발음고딕, 나눔 발음고딕 옛 한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그냥 나눔 스퀘어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냥 한자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한자는 이런 글씨체가 잘 안 나오세요. 한자는 가장 기본적인 글씨체를 써야 돼요. 이것도 안 나오고 나눔 명조 이것도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탕글이 바탕체라고 써볼까요? 바탕체. 바탕체에는 나오잖아요. 글씨가 그냥 이렇게 볼드 이게 나오고 이게 지금 미디움밖에 없거든요. 이 자체가 글씨가 예쁜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까지 블럭을 잡았어요. 그냥 이렇게 블럭을 한꺼번에 잡고 한번 해보죠. 나올 수 있는 글자체로 해야 되니까요. 윤명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명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대로 놔두고요. 여기 글씨체를 좀 키우면 되겠잖아요. 글씨 크기를 키우면 되겠죠. 이 글씨를 아래로 위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저기를 자 이렇게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글자 색깔은 여기 글자 색깔이에요. 흰색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흰색. 자, 다시 누르면 없어지죠. 밖에다 누르면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옮겨 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옮겨 놔도 되고 이렇게 옮겨 놔도 되죠. 글자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여기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글자 색깔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글자 색깔만 좀 수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글자 색깔이죠. 더 안 보여요. 지금 이 색깔은 뭘로 해야 잘 보일까요? 자, 이게 만약에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밖에 눌러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네모난 걸 하나 그리세요. 네모난 걸 이렇게 아래로 하나를 그렸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약간 주세요. 여기다가 색을 줄 수 있죠. 검정색을 주죠. 그 다음에 오파시티를 뺍니다. 여기서 한 30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20 정도. 그 다음에 테두리도 없앱니다. 테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색깔만 주는 이게 박스가 하나 생긴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요거 이동 버튼으로 생겨서 여기 위에다 살짝 놓습니다. 이렇게. 살짝 놨잖아요. 요거를 뒤로 보내기를 하면 돼요. 맞춤에서 뒤로 보내기라는 게 있죠. 배치해서 뒤로 보내기를 보내면 이게 안 보이네. 반대로 이걸 올렸습니다.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 됩니다. 맨 앞으로 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 글씨가 여기 위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지금 잘 안 보였지만 지금 잘 보시면은 요 배경이 검정색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글씨하고 여기 뒤에 있는 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요. 이 두 개 선택할 수가 있죠. 이게 두 개 선택하면 되나요? 드래그해서. 컨트롤 Z. 이때는. 이런 것들 두 개를 이게 이제 가운데로 가야 되거든요. 먼저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딱 맞춰봐야 되겠네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거는 맞추면 안 돼요. 이거는 뒤에 백그라운드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맨 위에 있는 애를 끌고 내려와서 얘하고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했어요. Shift 키 누르면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컨트롤 G가 뭐냐면 G, 그룹이에요. 그룹. 컨트롤 G. 그룹이 됐죠. 그럼 이거는 끌고 다니도 두 개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죠. 가을 여행, 아버지와 딸 이렇게 넣어서
세로 글씨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표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표지를 이렇게 여러 번 한번 처음부터는 잘 만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오파시티를 좀 뺀 거예요. 투명도를. 이거는 원본 그대로 넣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책 뒷페이지, 책 등, 그 다음에 여기 앞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 책 날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를 책 날개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색깔을 또 넣어줄 수도 있죠. 어떤 색깔을 넣을까요? 자, 도형.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책 날개의 크기만큼 그려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그려졌죠. 정확하거든요. 이 상태가 지금 보시면은 선이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거 선택 툴로 해야 돼요. 도련선까지 가야 돼요. 도련선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색깔을 약간 넣어주면 돼요. 검정색으로 넣어줘도 되고 검정색 한번 넣어줄까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색깔을 빼는 거예요. 색 구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이걸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 박스 있죠. 얘가 지금 뒤로 숨어 있는 거예요. 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얘 있죠. 메시지 박스 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얘를. 근데 선택이 지금 안 되잖아요. 잘 봐보세요. 요걸 뒤로 보내야 되거든요. 뒤로. 여기 보면은 배치해서 뒤로 보내기라고 누르면 뒤로 보내기가 됐나요? 안 됐네. 이걸 약간 빼보죠. 약간 빼면 이렇게 걷어졌죠. 얘가 지금 맨 뒤로 여기 저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잠깐 빼갖고 여기다 놔뒀다가 요 크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박스 어디 갔어 그거. 다시 한번. 이거잖아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다 잠깐 빼놓은 거예요. 제가 이게 맨 앞으로 와야 돼요. 얘가 맨 앞으로. 그러면 우클릭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배치가 있다고 그랬죠? 배치. 어딨죠? 배치가? 이게 선택이 안 돼서 그러나요? 배치. 없네. 다시 눌러서 밖으로 빼놨어요. 이쪽으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박스가 지금 같이 안 나왔군요.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여기요. 링크 박스가 안 나왔잖아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됐거든요. 이거는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여기가 벗겨져서 안에 있는 거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링크 박스가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크기는 원래 이 크기잖아요. 이 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래까지 더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돌연선까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맨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배치 중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돼야 여기 됐죠. 여기다 올려놓으면 링크 박스가 따라다녀야 돼요. 얘가 맨 위로 올라온 거예요. 얘가 지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는 요거 있죠. 책 날개. 책 날개 부분이 색깔이 약간 들어가니까 이거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구분이. 요거 눌러서 조금 더 뺄 수도 있죠. 20으로. 그러면 조금 더 밝아졌죠. 여기가. 조금만 표시가 나면 되잖아요. 이 페이지가 여기가 앞페이지, 뒷페이지, 책 등, 여기가 책 날개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만들었고, 여기 전체를 보면 페이지가, 여기, 제목 페이지가 앞에 맨 표지 문서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시면, 만들어 보시면 이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책 표지 만드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